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네,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또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내년 되면 또 이렇게 다른 입장이 되어 있겠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파이팅 할 수 있게 선생님도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열심히 진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136쪽이고요. 136쪽 펴셨나요? 네. 제목이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기 음성도. 또 하나 더 있죠? 결합. 그리고 극성이란 단어는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극성이 뭔지 이해하게 되면 이 단어는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직접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전기 음성도의 주기적 변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들어는 봤을 겁니다. 특히 주기적 변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있었어요. 교과서 109쪽.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요 화살표, 주기율표 화살표, 기억나세요? 요거? 네, 이 화살표 그림에서 선생님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여기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갈수록도 뭐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네, 기억나세요? 109쪽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네, 이온화 에너지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가 또 커지나요? 네, 전기 음성도라고 써놔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다음 단원에 가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 주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주기적 변화는 그런 선생님이 결론부터 한번 알려드렸어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 공부했었고요. 네, 그럼 왜 그런지 그게 뭔지 이런 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에 보니까 줄다리기 그림이 있네요. 줄다리기 그림 잠깐 보고 갈까요? 줄다리기에서 여러분들 자, 필기를 좀 해볼까요? 네, 줄다리기에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고 이겼냐 했더니 A 학생과의 시합에서 이긴 B 학생. A랑 B랑 경기에서 B가 이겼대요. 그럼 B가 힘이 더 센 거죠? B가 힘이 더 세면 이 줄이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네, 줄이 오른쪽으로 끌려갔겠죠. B 학생 쪽으로.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했더니 C 학생한테 B가 졌대요. 그러면 C가 이겼다는 얘기니까 C가 더 힘이 센 거고 줄은 C 쪽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화학 결합에서 힘이 더 센 쪽으로 줄이 끌려간다. 그러니까 힘이 센 쪽으로 뭔가가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공유 결합을 줄다리기 비유 한번 해보자. 줄다리기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는 공유 결합에 참여한 뭘까요? 네, 이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는 공유 결합에 참여한 원자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당기는 줄은 이 원자들 둘이서 동시에 잡고 있는 거니까 이 원자와 이 원자가 동시에 잡고 있는 거? 아, 동시에 전자를 나 전자 없어. 나도 전자 없어. 우리 같이 쓸래? 하고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네, 당기는 줄은 이렇게 공동재산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뜻합니다. 적어줄까요? 당기는 줄은 서로 같이 쓰기로 했던, 같이 붙잡고 있는 전자. 한마디로 공유 전자쌍.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씩 공유하니까 쌍이라고 얘기할게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됐나요? 자, 과학적 사고력에 가서 한번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한 번 더 조금 심적게 정리를 해보시면 공유결합을 이루어진 분자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네모난 원자가 있고요. 세모 모양 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얘랑 같이 공유하게 됐을 거예요. 야, 나랑 공유해. 그래서 이거는 공동재산이야, 같이 써? 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한 놈이 힘이 더 센 거야. 둘 중에 한 놈이 전자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공평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힘센 아이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란 얘기인 거예요. 아, 뭔가 원자 내에서도 기싸움이 있구나. 아, 원자 내에서가 아니고 분자 내에서도 원자들 사이에 기싸움이 있구나. 서로 전자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고 좀 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네, 써주시면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어주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뭐 이 세모 원자든 네모 원자든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 끌어당기는 힘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칠 거다. 공유 전자쌍이, 아이고, 죄송해요.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공평하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는 힘, 이 전자 공동재산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나 쪽으로 더 땡겨줘. 내가 더 가까이 갖고 있을래. 라고 하는 이 힘겨루기, 이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 다 추측하셨겠지만,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전기응성도라고 하자. 분자 내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전기응성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상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뭐 온도를 재거나 크기를 단위로 잰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잰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적혀있겠네요. 뭐 줄은 안 끄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뭐 미국의 물리학자 플링이 전기응성도 가장 큰 거부터 4.0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게 이제 플로린인데 4.0으로 해서 나머지를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니까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상대적으로 플로린이 4.0이라고 하고 여기에 비해서 다른 애들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래요.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표시하는 이 화살표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가장 높은 거는 플로린이고요. 같은 주기 내에서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선, 세로줄에선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체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전기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네, 전기음성도는 지금 여기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되겠나요?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109쪽에서 미리 표시를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럴까? 네, 그 얘기를 밑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2, 3주기에서 물론 다른 주기도 거의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계속 2, 3주기 가지고 고등학교 화학에선 얘기 많이 한다고 했죠. 여기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한마디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하냐? 네,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기음성도 증가하는 이유.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전자를 내가 가져갈 거야 하고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더 좋아하고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가 어떻게 되죠? 양성자수 많아지죠. 양성자수 많아지니까 핵전하가 커져요. 네, 그냥 핵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유효핵전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좀 더 세련됐죠. 자, 더 정확한 표현은 유효핵전하가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겨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구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이유에서 같은 족 안에, 그러니까 같은 1족, 세로줄, 그다음에 여기 17족, 세로줄, 1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한마디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네,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왜요? 네, 같은 이유라고 했었어요. 전자를 내가 더 가져갈 거야 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자 껍질 수가 한 겹, 그다음 껍질 두 껍질, 두 겹, 세 겹, 점점 어떻게 돼? 원자핵에서부터 최외과 전자 거리까지 멀어지고 있죠, 거리가. 네,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서 핵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네, 약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효 핵전하가 커지지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 밑에 과학적 사고를 한번 볼까요? 18족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다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네. 전기음성도의 뜻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있지 한번 가볼까요? 다시. 전기음성도의 뜻은 이거야. 분자 내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18족 원소들은 어때? 공유해요? 본인 스스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누구랑 공유하지 않아요. 공유하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8쪽은 전기음성도 그림에서 아예 없어. 여기 빠져있어. 그죠? 없죠? 여기 없죠? 18쪽은 없어요. 18쪽 원소는 전기음성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왜냐? 공유결합 하지 않으니까요. 공유결합 하지 않아요. 그쵸? 물론 공유결합뿐만이 아니라 뭐 이온결합도 안 해요, 얘들은. 누구랑 결합할 필요가 없죠. 분자 형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뭐 분자를 이룬다, 나는 누구랑 결합해서 분자 만들래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합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전기음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정리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저 줄 긋고 정리할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자.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기죠. 전기음성도는 증가해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네, 유효액전하가 증가해서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커지니까요. 자, 또한 같은 쪽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데? 전기음성도 감소해요. 네. 이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껍질 수가 한 겹, 두 겹, 세 겹, 가면 갈수록 멀어지네? 네. 적을까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겠네요. 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서요.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그냥 보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크다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소단원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네, 금방 끝나는 단원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네, 어려울 건 없어요. 다음 단원을 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마무리 가볼게요. 바로 1번 분자 내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이거 자체가 이 단원 제목이네요. 뭐라고 할까요? 네, 전기 음성도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2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한마디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죠, 자꾸. 네, 증가해요. 증가. 왜? 핵전하가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전자를 잘 끌어당기니까. 자, 적용 갑시다. 나트륨과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 더 큰 거? 이거 하면 되겠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산소. 누가 더 크니? 산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마무리 짓고요. 마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연결된 내용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 때문에 이 전자쌍을 내가 더 끌어당길 거야 하는 이 현상 때문에 결합에는 극성이라는 게 생긴대요. 극성? 극성? 선생님 극성 맞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극이라는 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는 거에 연관된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본문으로 바로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볼게요.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뭔가 극을 떼는 거, 전극을 띌 것 같이 생긴 애가 있어. 공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마이너스 극 같이 생겼네? 얘는 플러스 극 같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극을 달리는 거야. 그래서 왼쪽 끝, 오른쪽 끝, 위쪽 끝, 아래쪽 끝, 뭐 이쪽 끝, 저쪽 끝이 다른 성질을 가지는 걸 이제 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기음성도가 다른 줄 좀 그어볼까요?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공유결합하면요. 전자는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가서 땡겨갈 확률, 거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오비탈 얘기했었잖아요, 확률. 우리가 그린 그 원자 하나에 붙어있는 오비탈이 실제로 이제 분자를 형성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 치우친 거. 전자쌍의 치우침. 이거를 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다음 활동으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전자쌍이 치우친다. 한쪽으로 간다. 자, 전기음성도를 나타낸 표래요. 여러분들 전기음성도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지만 아시면 돼요. 어디로 갈수록 높아 보이냐면 오른쪽 위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가장 높아진다고 얘기했고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위의 표에 있는 원소들이 원자가 화합물을 형성한다면 어떤 종류 결합을 하겠니? 미안해, 뭐야. 네, 종료했어요. 죄송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쪽에 수소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측에 있는 탄소, 산소. 이거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비금속은 결합을 형성한다면, 뭘까요? 공유결합이겠죠. 공유결합.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서로 전자를 공유할 거라고. 전자를 서로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2번. 그래서 이 원자들로 이루어진 화합물, 공유결합 세 가지 한번 써보래요.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공유결합 화합물질, 이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H2.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 수소랑 산소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 공평하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힘센 애가 더 많이 전자를 끌고 가겠죠? 누굴까요? 수소랑 산소 비교해보면, 산소가 더 크네, 전기음성도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요? 네, 전자는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C랑 O가 있으니까 CO2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이제 이거 숫자가 누가 커? 누가 커? 산소가 더 커. 그러면은 네, 또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테인 이런 거 어디 있을까요? 어, 전자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을까요? 네, 이거 숫자 비교하면 되잖아. 너무 쉽지, 그치? 탄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없나요, 선생님? 플로린 아직 안 나왔는데 플로린도 하나 해주시죠. 네, 해볼까요? 플로린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 플로린이 형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HF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공유결합 그 점전자식 배우게 되면 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셋 다 누구 쪽을 치우겠어? 세상 누구와 결합해도 얘가 들 대빵이지. 그죠? 플로린 제일 전기음성도 크니까 무조건 플로린 쪽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암호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형성평가 풀 때 암호를 넣어야지 형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호는 플로린으로 할게요. 플로린. 플로린. 한국말로 네 글자 플루오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암호. 자, 그러면은 3번으로 가볼게요. 전자쌍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분자의 각 원자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는가? 바로 여기 위에 써놓은 거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쌍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각 원자가 전하를 띈대. 선생님, 이온도 아닌데 전하를 띈다고요? 이온 아닌데요? 네, 이온 아니라도 이온 비스무리하게, 이온만큼은 아니야. 이온만큼, 넌 양이온, 넌 음이온 이렇게는 아닌데 약간 전자를 땡겨가면서 음이온은 아닌데 약간 얘가 마이너스 전자를 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수소는 약간 또 플러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전하를 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하를. 부분적으로만. 선생님, 왜 전기 흐르나요, 혹시? 예, 전기 흐르려면 이거 쪼개지고 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헬이 된다는 거는 공유를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전자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라는 이런 현상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전기가 통한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전하를 띠고 있지만, 절대로 얘들이 헬이가 돼가지고 전하를 띠는 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하를 공유하고 있을 때만 살짝 내가 땡겨오는 거지, 얘네 둘이 결합이 끊어지면 헤어지면 해리가 되면 절대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통한다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원자는 어떤 전하를 띄냐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전기 음성도 큰 원자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네,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예요. 전자를 가까이 가져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낮은 원자는 어떨까요? 전기음성 작은 원자. 작은 원자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공동 재산을 약간 뺏겼으니까 살짝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자가 전하를 띠는구나 부분적으로 신기한 현상이 있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른 궁금한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전하가 없어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분자들끼리 안 친하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공유결합은 거의 기체라면서요? 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궁금해하시면 되게 베스트인데? 그까지 궁금해하셨던 분 있어요? 네, 스스로 좀 칭찬해주세요. 지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네, 잘하셨어요. 네, 안 궁금하셨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력 바로 내려가 볼게요. 위의 표에서 전기 운송도 차이가 가장 큰 두 원자가 만나서 형성하는 화합물. 차이 가장 큰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찾아보면 되는데 뭐 여기 있잖아요. 가장 큰 거 누구 있었지? 네. 가장 큰 거 플로린. 무조건 가장 큰 건 플로린이지 뭐. 그 가장 여기 표 안에서 가장 낮은 거는 H네요. 그러면 분자식 써봅시다. HF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각 원자가 띠게 될 전하 표시해 봅시다. 자, 수소는 어떤 전하 띠게 될까요? 전자를 약간 뺏기겠지. 플로린이 더 힘이 세니까, 전기음성도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 뜰 거고요.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전하요. 이렇게 길게 쓰기가 좀 그래요. 자, 뒷장 넘겨볼게요. 140쪽으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요거를 요런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양전하, 음전하를 이렇게 그냥 플러스라고 하면 좀 그래. 그냥 플러스라고 하면 이온인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거 이온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고 데일타 플러스 데일타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둘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띄는 거고 플러스 띄는 거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위에서부터 다 정리하면서 복습을 할게요. 중요한 설명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자, 봅니다. 수소 분자는 전기음성도 같은 두 원자 결합 형성이다.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야, 너도 수소고 나도 수소잖아. 그럼 우리 힘은 똑같아. 근데 서로 전자를 당겨가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그냥 공평하게 그냥 뭐 적당히 공유 중간쯤 공평해. 뭐 차이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어느 한쪽이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 띄는 게 없네. 극성이 없네. 어느 게 플러스야?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 중에서 부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아요. 네, 표시할게요. 네, 같은 원자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원자인데 선생님 똑같은 거 없어요. 네, 거의 다 애들끼리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자일 때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겨.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염화수소. HCl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전자를 이만큼 뺏어가고 수소는 뺏겨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전자가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줄 끌게요. 자,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공유결합 형성하면 부분적인 전하를 띱니다. 표시해 줄까요? 이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시다. 극을 띄니까 극성 공유결합. 반대말은 뭐였어요? 네,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뭐 차이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두 원자가 하나는 플러스를 띄고, 하나는 마이너스 띄고 있네. 이거 극을 띄고 있네. 근데 마이너스 극만 있어. 플러스 극만 있어. 둘 다 있죠. 뺏는 놈이 있으면 뺏기는 놈도 있잖아요.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라고 얘기해요. 쌍극자. 됐나요? 네. 그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좀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용어 나와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형성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이 커져. 그렇겠지. 힘이 비슷비슷한데 약간 센 놈이 있으면 요 정도 뭐 약간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 정도일 건데, 힘이 매우 약한 놈이랑 힘이 매우 센 놈이 있으면 요만큼 뺏기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많이 크고 플러스가 많이 크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성의 크기.
와, 이게 일단 극이 나뉘는 건 쌍극자라고 얘기 안 됐거든요. 근데 쌍극자 크기를 알고 싶어. 아, 이거는 좀 극이 약한데요? 이건 좀 극이 큰데요? 라고 얘기할 때 쌍극자 크기라는 말을 크기라는 단어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쌍극자 모멘트. 왜냐면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거든요. 전자가 어디로 뺏긴 거야, 대체 애들이? 어디로 뺏기긴 전기 음성도 이쪽으로 뺏겼지, 뭐. 어디로 뺏겼어? 일로 뺏겼어. 근데 그 힘은 좀 약해. 얘는 힘이 엄청 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를 뺏어간 놈이 어디야? 얘가 뺏어가네요. 얘보다는 오른쪽인 얘가 뺏어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 출발점은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봐봐. 이쪽이 플러스 극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플러스고 얘쪽으로 갔으면 이게 마이너스야. 이쪽으로 전자 다 뺏겼어, 오른쪽으로.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의 크기를 나타낼 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쌍극자 모멘트를 사용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도 적혀 있는데요. 네,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요. 자, 방향, 화살표 방향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표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여기 줄 끌게요. 자, 플러스. 양전하로부터 음전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날수록 뭐가 더 큰 거지. 이렇게 작게 그리면은, 차이가 조금만 비슷비슷, 이게 뭐 하는 애인가 봐. 뭐 이 정도?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전하량이 한마디로 클수록,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일로 와. 자, 전하량이 클수록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더 많이 더 멀리 땡겨갔다. 더 크게 땡겨갔다. 뭐 이런 얘기고 여러분 요거는 직접 예시에 가서 한번 볼게요. 밑에 물 분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이거 보세요. 자, 물 분자 같은 경우는요. 산소랑 수소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인데 산소랑 수소 중에는 누가 전기 음성도 크지? 네, 산소가 커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하를 땡겨. 그럼 수소는 약간 플러스를 떼게 되고요. 여기 표시했네. 델타 플러스. 산소는 약간 마이너스를 떼게 되겠네요. 이거를 극성을 표시는 이렇게 했고요. 쌍극자 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쌍극자 크기와 방향, 쌍극자 모멘트 또 표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수소 전자를 수소랑 산소가 공유한 전자를 산소가 다 땡겨왔네. 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땡겨왔네. 많이 땡겨왔어. 수소 쪽은 플러스 쪽이야. 출발점은 플러스 표시. 이렇게 해줄게요. 됐나요? 네, 마찬가지 암모니아도 똑같아요. 암모니아도 수소는 뺏기는 쪽, 질소는 얻는 쪽.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산화탄소,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전기음성도 커. 그러면은 화살표 이쪽으로 탄소는 약간 플러스 쪽.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쌍극자는 뭐예요? 극이야. 요게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 거.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세요. 모멘트라는 거는 벡터 값이에요. 크기와 방향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데 눈치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만 적어놓고 안 됩니다. 화살표 하는 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됐죠? 별로 어려울 건 이제 없을 거예요. 내려가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네, 다 돼가요. 네, 힘나죠? 갑자기 마친다고 하니까 힘나죠? 여러분들 이거 진도 끝나고 나서 바로 창 끄시고 쉬시면 안 되시고요. 출석 체크하셔야 돼요. 형성평가 제출하셔야 출석 체크 완료됩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 풀 수 있는 암호 알려드렸어요.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바로 풀고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출석 체크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결석 처리되거나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수업 참여 안 한 그 결석 점수로 까이거든요. 네, 까먹지 마시고 바로 문제 갈게요. 1번.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 형성한대요. 공유결합? 야, 공유결합 말이 좋아서 공유지. 사실 힘센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원자가 부분적인 전환을 띠게 돼요. 전기 음성도 달라서요.
아까 소소처럼 전기음성도 똑같은 것들끼리 결합하면 진짜 사이좋게 적당히 공유하는 거야. 이거는 극성이 없어. 플러스 그 마이너스 그걸 띄지 않아. 무극성이야. 이런 거는 무극성인데 다른 두 원자, 전기음성도 다른 두 원자는 극성이겠지. 공유는 공유인데 극성 공유 결합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거구나. 자, 2번 문제 할게요.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전하 크기하고 전하 사이 거리 이용해서 극성 크기를 나타내고 싶대요. 뭐였지?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적어줄까요? 쌍극자 모멘트. 자, 됐나요? 전하량, 두 전하 사이 거리. 이쪽은 그러면 델타 플러스 된 쪽이고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 된 쪽. 항상 양전하 쪽에서 음전하 쪽으로 화살표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또 표시해보래요. 밑에 적용 문제 한번 볼까요? 야, 우리 이런 것도 해보니까 내가 좀 화학을 좀 하는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다음 분자의 전자들의 부분 전하를 표시해봅시다. 해보면 되죠, 뭐. 누가 전기음성도 크지? 볼 것도 없어. 플로린이지. 플로린, 뭔가 암호가 또 지나간 것 같죠? 네, 까먹으셨던 분들 다시 기억하시고요. 델타 마이너스 플로린한테 표시해줍니다. 플로린이 전자를 많이 땡겨갔을 거예요. 전자가 실제로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 수소는 반대로 플러스 극을 띄게 되겠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양전하. 여기도 볼까요? 탄소랑 수소 사이에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죠? 네, 탄소. 가운데 델타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수소들은 전부 전하를 약간 손해본 거지 뭐. 공유한 줄 알았는데 탄소가 더 많이 땡겨간 거지 뭐. 수소 4개는 전부 다 델타 플러스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왜 한 거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 이걸 한 거예요. 다음 시간 아니고 다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이제 분자 구조를 배울 건데 분자 구조가 요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요런 거. 그래서 요 개념을 먼저 배운 거예요. 이거랑 다음 시간에 점으로 전자 표시하는 거 배우고 나면 드디어 분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우리 화학 프로들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대로 화면 끄시고 다시 클래스룸 돌아가셔가지고 형성평가 제출을 꼭 하셔야 수업 들은 게 인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143쪽 문제도 한번 예습해 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